안녕하십니까, 최모노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영월에 있는 동강 시스타에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3P 자기교훈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단무지라는 독서 캠프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온 김에 제가 올리고 있는 미니멀 라이프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장소를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500명 정도 된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한 공간에서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 여기에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좋겠고요. 책모는 여자입니다. 드디어 촬영할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강 시스타를 처음 왔고요. 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동강 시스타이고요. 3P 자기경 연구소 독서 포럼 나비에서 2박 3일 동안 단무지 독서 캠프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숙소에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캠프로 오면서 미니멀 라이프 책을 몇 권 들고 왔어요. 다 읽었던 책이고 평상시에 영상 촬영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온 김에 촬영해야지, 그리고 동강의 멋진 환경도 보여드려야지, 풍경도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깔끔한 이 숙소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숙소 지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출장 갔을 때 호텔이 깔끔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제 짐만 들고 갔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심플한 곳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침대, 가전, 가구,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손에 닿으면 있는 곳에 그 방에 살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으세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출판사는 샘터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연구회에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물건을 버리고 삶을 선택한 10인의 미니멀 라이프 도전기입니다. 물건을 버리고 삶을 선택했다. 삶에서 물건을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혼란스러우신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부터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기 때문에 그럼 내 방에 있는 거 다 내다 버려야 되나? 이게 필요할 때 내가 버려야 되나? 라는 약간 딜레마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2는 각기 성향도 다르고 미니멀 라이프 하는 목적도 다르고 자기만 기준이 다릅니다. 이 책을 그래서 더 의미 있게 봤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야기 해볼게요. 물건은 최소한인데 행복은 최대한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죠. 미니멀 라이프가 단순히 그냥 내가 한번 버려볼까? 라고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힘든 시기를 정점을 찍고 나서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순간 정리를 시작했다는 인사년 정리 컨설턴트 책 제목처럼 처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나의 그 다음에 마음 허한 거를 물건으로 자꾸 채워도 얘가 채워지지가 않죠. 채워지지가 절대 않습니다. 저도 도피성 여행을 정말 많이 떠났거든요. 그곳에서 막 카드를 긁어가면서 나를 위한답시고 보상심리로 막 쇼핑을 했습니다. 그게 저를 위로해줬을까요? 샀을 때 뿐입니다. 그 물건은 저한테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쇼핑을 자꾸 하면서 물건을 채워가고 뭔가 내 주변에 물건 개수가 많아지는 게 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호라고 합니다. 뒤에 구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겪고 나서 그래도 내 삶이 변하지 않네? 내 허한 게 채워지지 않네? 내 힘들었던 건 똑같네? 내 상처는 위로되지 않네? 이 마음이 들 때 그때 사람들이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도 몇 년 전까지는 무엇이든 더 갖기 원했고 손에 쥐고 싶었던 거고 온갖 물건들이 포위되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건을 하나 버리고 청소해가고 삶을 정리가 되면서 이분들이 변했던 것이죠. 네, 10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인은 다 자기만 색상이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봤더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집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게끔 집을 꾸미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어디냐면 집과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항상 거주하는 공간, 내 밖에서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들어왔는데도 지저분해, 더러워, 물건 꽉 차 있어. 좋을까요? 아니요. 그 집도 그런 끈적끈적한 잡동사니의 에너지가 걔네끼리 엉켜 붙어가지고 제 삶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아껴주고 꾸며줄수록, 특히 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가 풍수 인테리어까지 관심을 가져서 보다 보니까 단순히 버리고 꾸미는 거에도 풍수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년에 전등도 바꾸고요. 전등은 일반 전등이 아니라 약간 인테리어 조명 같은 거로. 그 이유는 뭐냐면 벽은 또 생각이 안 나. 천장은 우리 영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곳이라서 이런 것들이 약간 화려하고 꾸며주면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벽도 약간 더 뭐 인테리어 스티커 포인트 벽지도 한번 해봤었고, 이런 것들이 제가 풍수책을 보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쨌든 제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삶이 되게 제가 많이 좋아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더 하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혼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서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인의 공통점은 집이라는 공간을 아주 좋아한다, 편안해하고 정성들을 가꾼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뭔가 꼬여있다, 좀 뭔가 더 잘 풀리기를 원하고 내가 어딘가 지금 답답하게 막혀있다 그러면 집부터 청소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이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 다음 다 블로그를 운영하셨습니다. 블로그라 하면 자기가 혼자 나 미니멀 라이프에 해서 나 혼자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도 주고 소통도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셨던 분들이어서 내가 지금 저는 이제 블로그보다 유튜브 쪽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군가와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공유한다는 게 좋은 거구나. 저도 어쨌든 이분들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집이라는 공간은 넓은 걸 이 사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집이어도 자기들이 잘 꾸미는, 특히 거기에는 흰색으로 많이 꾸몄더라. 흰색이 어쨌든 이제 밝음도 주고 산뜻함도 주지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통일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흰색 바탕에 페인트로 많이 약간 이렇게 통일감 있게 그 다음에 깔끔하게 했었구나 라는 점을 느꼈고, 저도 이제 집에 페인트가 아직 남은 게 있어서 이제 독서 캠프 끝나고 한 6월 말에 7월 정도 해서 집에 인테리어를 한번 쫙 바꿀까 합니다. 어차피 나만의 페인트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롤로그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프롤로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 가르쳐준 것.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 내게 가르쳐준 것. 스스로 깨달은 것이죠, 실은. 우리는 많은 물건들에 둘러싸여 늘 불안정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사들였지만 실은 그게 나한테 더 불안감을 준다는 거죠. 쌓이고 쌓인 물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야, 나 왜 안 써? 나 언제 쓸 건데? 왜 쟤만 이뻐요? 나도 이뻐해줘. 물건이 의인화가 되는 거거든요. 보면 볼수록 저거 써야 되는데, 나 살 빼고 저거 써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자꾸 물건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물건들이 뭐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면, 왜 사용하지 않나요? 나 언제 해볼 거예요? 언제 이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내는 무언의 질문들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피곤이 덜해지는 걸 수도 있겠죠. 예전에 제가 제 그 침대 버렸던 큰 방에 침대 있었고 화장대 있었고 그다음에 옷장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옷장을 이렇게 침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다가 옷장을 보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네? 아, 내일 뭐 입지? 아, 저 옷을 언제 샀더라? 저거 내가 왜 가지고 있지? 그래서 잡다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저 옷을 왜 사가지고. 살도 안 빠졌는데, 살 빠지게 입으려고 그랬는데. 이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장과 침실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서 어떤 책이 이렇게 되냐면, 이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를 옷이라고 할게요. 옷은 외부에서 입고 외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 외부의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특히 내가 쉼이 필요한 침실에 옷장과 같이 있으면 이 계속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를 버리기 전에는 옷장과 침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옷장과 침실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은 외부의 에너지, 기, 먼지 같은 거 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침실에는 놓지 않는 게 좋다라고 풍수 인테리어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미니멀 라이프는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으로만 보고 있으면 설레고 자꾸 쓰고 싶고 만지고 싶은 물건만으로 채우는 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란 좋아하는 물건만 남기고 생활을 단순하게 바꿈으로써 마음과 사고까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할 때는 뭘 버리지? 이것도 버려야 되나? 또 뭐 버리지? 뭐 버리지? 그러니까 눈에 이제 버리는 게 이제 모든 게 관점.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하는데요. 같은 버릴까 말까 결국 남겨지는 건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무엇을 남기지? 무엇을 남기지? 결국 버리는 것과 남기는 건 똑같은데요. 질문 자체를 버릴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까를 긍정적인 질문으로 해서 요즘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버려야지, 비워야지, 미니멀 라이프 해야지가 아니라 좀 더 제가 더 긍정적으로 질문하면서 물건을 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책동뿐입니다. 10인 중에서 첫 번째가 심플룸 에피소드 1으로 유루리 마이,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 버리기만이라고 본인이 소개했던 만화가부터 쭉 나오는데요. 잠깐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물건이 적은 집이야말로 살기 편한 집. 물건을 줄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소중한 물건에 둘러싸여 지내는 편안함. 물건을 없애고 되찾은 혼자만의 자유시간. 빗자루 하나로 시작된 미니멀 라이프. 내 식구가 느긋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깨끗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생활.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우리 집. 쓸모없는 물건은 하나도 없는 심플한 방. 부족함 없는 미니멀리스트 부부의 삶. 리스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게 좋으시냐면, 단순히 미니멀 라이프 한 사람을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 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네 가족 식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싱글남은 이렇게 사네,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그분들의 하나하나 삶을 보시면서 내 것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샤리 많이 들어보셨죠? 단사리라는 거는 요가 수행법인 단행, 사행, 이행에서 따온 말로, 단샤리라는 거는 인생과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멀리하는 생활을 단샤리라고 하고, 이게 미니멀 라이프 또는 심플 라이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샤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였을까. 단샤리란 그 말은 미니멀 라이프 텍스트 말 나와가지고, 그럼 단샤리가 미니멀 라이프가 했더니 얘가 요가 수행법에서 나온 끊고 버리고 멀리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얼마나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까? 이거는 이제 작가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선 자신이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적당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적당량이죠. 그 요리 연구소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의 비법 무엇입니까? 그러면 양념 적당히, 간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적당히는 어렵지만은 결국은 이 적당이라는 것도 내가 버리고 비우고 다시 사보고 아, 이 물건 필요했었네. 아, 내가 이거 계속 가져올 필요 없었네. 이렇게 약간 실패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본인만의 적당량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잡동사니 버리기 120회차까지 올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너 아직도 버릴 게 남았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이번에 수납장들을 대거 버렸습니다. 특히 리빙박스 플라스틱 된 것도 많이 버렸는데 물건을 버리다 보니까 수납박스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옷장도 되게 넓어져가지고 그래서 아,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여름 옷은 이만큼이구나, 청바지는 이만큼이구나. 예전에는 남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이 옷 어제 입었는데 오늘 또 입었는데 아, 창피해. 내가 사람들 어제 이거 입었던 거 알지 않을까? 이런 정말 바보 같은 타인의 눈을 정말 많이 의식했는데 요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내가 편한 옷, 그 다음에 타인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편한 옷, 자주 입을 수 있는 옷, 손에 가는 옷, 자꾸 입고 싶은 옷들로 추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예전에는 제가 그 이삿짐 박스,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에 쌓아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입을 옷은 정해서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딱 다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미니멀 라이프 초창기에는 옷장에 걸려 있어도 또 약간 쌓여 있었거든요. 개켜가지고. 근데 요즘은 다 개킨 옷도 없어지고 딱 다 옷걸이에 걸어놔서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옷을 가지고 있고 또 컬러별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검정색에 많이 있고 이게 있구나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파악하라. 남들이 트렁크 하나로 산다고 해서 트렁크 하나만 넣고 뭐 다 필요 없고 뭐 그냥 빈방에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네. 그다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요즘 실천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을 아직도 버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유루리 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물건을 숨겨보세요. 숨긴 다음에 그래도 내가 아, 이 물건이 필요했구나 꺼낼 시점이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6개월, 1년이 지나도 내 소유했던 물건을 내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찾지 않았다 그럼 그 물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더 극단적으로 그냥 저는 그럴 경우는 저는 그냥 버려보는 것도 그래서 아,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아니면 이 물건 버려놓을지 모를 정도로 필요 없었네 라고 아시는 것도 그냥 하나의 알아가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있었죠. 물건을 소유한다는 건 결국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과 연결되는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 저 정도 레벨인데 모닝 타? 아, 저 사람은 그랜저 탈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레벨일 때, 저 정도 사회 계급일 때 어느 정도 갖춰야 될 물건들을 기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위치가 뭐든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1,000원짜리라면 1,000원짜리 사서 잘 쓰면 되는 건데 아예 내가 지금 레벨이고 얼마인데 1,000원짜리야 난 1,000만 원짜리 필요해 이거는 기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좋아진 점, 다 좋은 점이죠. 근데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예전에도 약간 또라이란 말 많이 들었거든요. 쟤는 이상한 애야. 혼자 자기만 세계에 빠져서 쟤 좀 특이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때도 타인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사람 나 어떻게 보지? 이렇게 이런 지금은 그게 많이 깨졌습니다. 아예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많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확실히 제가 변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에서 점점 비워가면서 채워가는 과정인 거지 책 먹는 여자가 침대 버렸다고 해서 나도 침대를 버려야 돼
버려야 되나? 책 먹는 여자가 김치 넣는 거 버려서 나도 버려야 되나? 이게 아니고 저도 누가 침대를 버렸다고 해서 버린 적은 아니에요. 저한테 침대, 화장대, 김치 냉장고는 그냥 있었던 거지 내가 꼭 이 없으면 안 돼라고 했던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거 하나 정리하지 못했지? 아차 싶어서 이제 크게 처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나 책을 보시고 얘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그래 그러면 얘는 버렸어. 그런데 나는 그러면 내 삶에서 정말 원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없어도 되는 것은 무엇이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얘에 대해서 한 번쯤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물건은 무엇이지? 어떤 분한테는 에어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한테는 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한테는 신발일 수도 있겠죠. 저도 신발도 이제 버릴 것도 생겼습니다. 계속 한동안 뭐 가구 정리하다가 옷 정리하다가 속옷 정리하다가 몽골이 쭉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작가가 다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른 미니멀리스트와는 달리 갖고 있는 물건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봤을 때 야, 너 최소한 미니멀 라이프 한다며 뭐 이렇게 많아? 저는 어제보다 분명 한두 개 삶에서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맞아요. 지금 제 삶에서 미니멀 라이프 최상이에요. 근데 또 내일이 되면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더 잘하고 있는 라이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계속 꾸준히 내가 뭔가 해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니까. 다음 거의 다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려서 그게 아마 조회수가 만 이상 나온 것 같아서 이제 구독하지 않으신 다른 이제 채널 다른 분들도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제목 때문에 일단 뭔가 물건을 살 때 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고 쓴다는 거, 산다는 거, 소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기준입니다. 사지 않는 습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책 제목만 보시고 이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쭉 보면 결국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럼 사지 않는 습관이라는 거는 내가 살지 안 살지를 판단하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현명한 소비인지 아닌지 판단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지 말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살 때도 비싸니까 나는 미니멀 라이프 하는데 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가 아니라요. 미니멀 라이프 책들 그래서 제가 거진 영상 소개해드리는 거는 거의 20개 돼가고 작년부터 책을 많이 봤으니까 30권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30권 이상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준 전문가가 돼가고 있는데요. 책들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제 미니멀 라이프 한다고 소비가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 설명드렸어요. 이 물건은 A라는 물건은 하나의 역할만 해요. 그 다음 이 B라는 물건도 하나의 역할만 해요. 각각 하나하나 역할인데 이 두 개가 합쳐진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물건 하나가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더 좋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꺼이 소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불편함을 즐겨라 해서 아예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자기만의 특성에 맞게 나는 꼭 필요해. 그러면 이 필요한 물건이 뭐와 뭐를 합쳐서 내가 얘들을 처분해도 이게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싸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물건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쨌든 내 시간을 아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물건의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게 당연히 비싸다고 하면은 그것도 사는 것도 좋다는 게 이 작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작가가 이야기했던 책이고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라이프를 보면서 아 나한테는 이게 더 맞겠네, 아 나는 조그만 집으로 옮기는 게 맞겠어, 아 나는 지금 수납장을 좀 정리하는 게 맞겠어, 나는 지금 당장 일단 빗자루부터 들고 청소하는 게 맞겠어 라고 해서 각 이제 하나하나 맛을 보시는 책으로서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고는 빈방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 살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물건을 줄어들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물건만큼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내 삶을 조금 더 그 물건들 틈에 쌓여서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좀 더 쉼으로써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약간 더 좋은 공간에서 다양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치 냉장고를 버린 영상을 찍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버렸는데 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설마 했더니 지난번 큰 방에서 보였던 곰팡이가 또 작은 방으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딱 1년 살, 작년 겨울에 제가 좀 집 관리를 잘못했나 봐요. 겨울에. 그래서 오래된 그거잖아. 딱 작년 겨울 때부터 집에서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집을 그때 딱 겨울에 좀 보일러 좀 틀어주고 있어야 못했구나. 그래서 방에서 미안해서 얘네가 나한테 사인을 보냈네 싶어서 또 김치냉장고를 버리자마자 곰팡이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작은 방. 그리고 나서 작은 방을 아주 깔끔하게 또 지금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집이 또 한 번 리모델링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큰 방 자체가 너무 넓은 데서 이제 딱 바닥에서 자니까 이제 공간이 너무 휑해서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물건들을 큰 방에 다 옮기고 이제 작은 방에서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MT가 끝나면 서울에 가서 또 저만의 어떻게 집을 또 한번 꾸며주지? 어떻게 얘네들 더 예쁘게 해줄까? 어떻게 내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쁩니다. 예전에 집은 잠만 자는 곳, 씻기만 하는 곳,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이랬던 공간인데요. 제가 집에 손길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일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곰팡이들 미안해 어떡해 막 이렇게 정말 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물건, 모든 공간에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 삶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로 소통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하고요. 미니멀 라이프 하시면서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너는 왜 그거 버려? 나는 이거 왜 버려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함께 댓글로서 배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은 남겨주신 댓글이 저한테 또 한 권의 책을 보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6분이나 촬영을 했어요. 이제 집이 아닌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좀 평상시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중고로 4,60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서관 대여든 구입하시든 중고로 하시든 읽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동강이랑 공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싱글싱글 하면서 더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5,000명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구독자 1만 명이 됐을 때도 최모은 여자가 옛날에 5,000명에다 찍었어? 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미니멀 라이프 해주시고 소통해주시고 항상 힘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